이거는 그림이 아니라 낙서라는 거예요. 저보고 예술병이 걸렸네, 중2병이네, 자의식 과잉이네 하면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원래 제가 태권도 선수였는데 아니 내가 좋아서 그림을 그리면 그건 그림이 아니야? 반항심이 드는 거예요. 제가 SNS에 올릴 때는 네가 무슨 작가야, 그 방구석에서 맨날 그림만 그리면 개나 소나 작가네 이런 악플 달고 사람들이 참 못됐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거. 오히려 더 그게 원동력도 됐던 게 분명히 있거든요. 완전 처음 뵙는 분이 혹시 어떻게 오셨어요? 페이스북 소문자 아니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그 8년 동안의 방구석 그림쟁이였을 때보다 저는 그때보다 힘들 수 없어요. 그것보다 다 쉬워요 저는. 그래서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내가 이 그림이라는 걸 그리면서 살면은 힘들면 그림으로 풀면 되고 행복한 것도 그림으로 풀면 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엄청 단순한 생각으로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림을 그리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안녕하십니까. 일상은 예술이 된다. 자바트의 슈브로입니다. 오늘은 화가 한 분을 만나러 왔는데요. 지금 여기는 기흥역이고 원래 용인에 있는 어떤 카페로 가기로 했는데 직접 이렇게 마중을 좀 나와주신다고 해갖고 지금 기흥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일단 화가분을 기다려보고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자기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부동화 작가라고 하고 전공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낙서하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원래는 제가 태권도 선수였는데 맨날 그림 그리던 아이였어요. 공부에는 그렇게 흥미를 못 느끼고 쉬는 시간에 낙서하고 그러면은 친구들이 야 너 그림 잘 그린다 이러면은 그게 뿌듯하잖아요. 칭찬을 이렇게 듣는다는 게. 그래가지고 친구들도 그림도 그려주고 그런 아이였는데 제가 어릴 때 어머니랑 단 둘이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조금 일찍 떨어지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한 6살 그쯤이었는데 어머니가 자영업을 하셔가지고 집에 늦게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TV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이 많이 나왔었어요. 새벽에 막 동물들 나오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때였는데 우연히 고래를 보게 된 거예요. 태어나 처음으로. 어미고래랑 새끼고래가 엄청 그 넓은 바다를 헤엄쳐 가는데 제가 육성으로 TV를 보면서 우와 이랬어요. 이러면서 저거를 기록을 해야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모장을 하나 뜯어가지고 그거를 TV 앞에 웅크려 앉아가지고 그 모나미 볼펜으로 따라 그랬어요. 고래라는 생물체의 형상을 기억하기 위해서. 저한테는 그게 살면서 처음 그림을 그린 기억이 있는 거죠. 그냥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저거를 기록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렸던 게 시작이었고, 이제 어머니도 저를 열심히 남들한테 꿀리지 않게 키워보시겠다고 수학학원도 보내보시고 한문학원도 보내보시고 하셨는데 제가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애정 결핍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사람들한테 자꾸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수업 시간에 수업 방해하고 막 떠들고 내가 관심을 받고 싶으니까 진짜 말썽꾸러기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학원에서도 저를 못 받아준다고 그래서 어머니 속을 많이 썩였었던. 그러다가 태권도에 보냈더니 태권도에서는 제가 친구들이랑 막 뛰어놀고 잘 다니는 거예요. 기합 열심히 넣고 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니 중학교 올라가면서 그 학교가 태권도 선수단이 있던 학교였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입단을 해가지고 고생이 시작됐죠. 선수로 활동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중학교 때부터 이제 21살까지. 그러면 생각보다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을 전부 다 선수 생활을 한 거네. 그렇죠. 근데 중학교 때 선수 생활을 하다가 방황을 했어요. 이 체벌도 심했고 선배들한테도 맞고 지금 잘 지냅니다 선배들이랑.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너무 싫고 그래서 막 가출도 하게 되고 방황을 많이 하다가 그러다가 그 운동부를 중학교 3학년 때 나옵니다. 그래도 계속 운동을 했던 게 있으니까 어머니께서는 계속 그래도 운동을 더 해라, 체육관을 다녀서라도 해라, 사단만 따고 접어라, 너가 그래도 사단이라도 따야 나중에 사람답게는 다 벌어먹고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사단하면 사범님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체육관에 겨루기 코치로 들어가요. 그때 그 체육관 계속 선수로서 활동을 했어요. 선수로서 계속 참여를 했고 메달도 따고 이제 성적은 많이 냈는데 그냥 내가 그거를 엄청 좋아서 하는 그게 또 아닌 거예요. 그냥 체육관에서 나가라 하니까 나가고 그러던 도중에 관장님께서는 저를 생각을 해주신다고. 용인대가 유명하기 때문에 태권도가 너 용인대를 가라, 내가 그거 추천서 써줄게. 근데 저는 거기서 딱 완전히 접었어요. 왜냐면은 또 어린 마음에 그 대학교가 너무 크게 느껴지잖아요. 어릴 때는 내가 대학교도 운동으로 가게 되면 난 진짜 운동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고 살겠다 이런 생각에 그 체육관도 그만두고 그때 생각을 했던 게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살까 라는 고민을 엄청 많이 하는데 그래도 그림을 좋아하니까 그림과 관련된 뭐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때 마침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패션화, 노블레스, 외모지상주의 그런 작가님들이
분들이 막 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 잘생긴 막 박태준 작가님, 막 기안84 작가님 그런 분들이 나오니까 멋있네. TV에도 나오네. 거기에서 되게 좀 이제 웹툰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어찌됐든 그림을 좋아하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그림을 제대로 그리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저는 전공이 아니었잖아요. 네. 미술을 안 배웠고 그냥 내가 그리고 싶은 거 낙서만 맨날 하다 보니까 웹툰마다 다르지만 되게 쉬워 보이는 저 그림체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연습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그 스토리를 그려내는 것보다 그냥 제가 느끼는 감정을 혼자서 표현하는 거.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타블렛을 무작정 사가지고 그때는 요즘처럼 잘 돼 있는 게 아니니까 네이버 거기에다가 타블렛으로 그림 그리는 방법 이렇게 검색해보고 그렇게 독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그림을 계속 그려내다 보니까 혼자만 그려서 혼자만 지금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느꼈던 게 내가 그린 그림은 결국 저의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을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는 주 SNS가 페이스북이었었기 때문에 그 검색창에다가 미술 이렇게 친 거예요. 네. 미술 쳤더니 그룹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다 가입을 해가지고 제 그림을 막 전단지 뿌리듯이 뿌려요. 네. 아, 그때부터였군요. 네네네. 그림을 그렇게 올리면서 하다 보니까 그냥 날것의 그런 그림체가 너무 보기 좋다, 순수해 보여서 좋다라는 분들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섬세하신 분들이죠. 이거는 구도가 틀렸고 그림자가 뭐 틀렸고 투시가 틀렸고 다 틀렸대요. 그러면서 이거는 그림이 아니라 낙서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격이 막 이렇게 유하지가 않아가지고 많이 어리숙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약 올리고 싶은 거예요,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왜냐면은 아니 내가 좋아서 그림을 그리면 그건 그림이 아니야? 반항심이 드는 거예요. 어떤 꼬맹이가 손에다가 물감을 막 묻혀가지고 벽에 이렇게 낙서를 하는 그 소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팻말에다가 그림 그리는 방법, 투시, 명암, 질감, 그런 팻말을 들고 있는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림 그거 그렇게 그리면 안 돼, 그거는 틀에 어긋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하면서. 근데 그 소년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응? 내 맘인데? 그런 그림을 그냥 올렸어요. 이렇게 올렸는데 그거를 보고 이제 그 사람들이 엄청 화가 났나 봐요. 그러니까 저거 재수없어, 저거 별로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서요, 그 그룹에서. 그래가지고 저보고 예술병이 걸렸네, 중2병이네, 자의식 과잉이네 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욕만 하는 사람들만 있었으면 저는 꺾였을 텐데, 다른 분들이 논란처럼 그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댓글창에서. 그래가지고 오, 이거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 그림 한 장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동을 치고 하는 그 현상을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현상을 느꼈어요. 이거 너무 재밌다 하면서 점점 더 작가의 길로 빠지게 되는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근데 카페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데? 네, 여기가 12,000평입니다. 12,000평이요? 네. 여기가 유명한 카페예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로 온 이유가 저희 그 언리미티드 크루에서 여기서 페스티벌을 개최를 하고, 여기 회장님께서 그 옛날에 갈갈이 패밀리 네네. 그 박준영님이랑 네네. 옥동자님이랑 네. 또 한 분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 나오는 그 한 분, 그 이승환 회장님, 네. 예, 그분이 여기 회장님이세요. 그분께서 저희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아티스트들이 공간이 필요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기를 써도 된다 하셔가지고 자유롭게 여기 와서 버스킹이나 그런 걸 해도 되고 너네가 여기서 작업하고 그렇게 해도 되고 되게 감사한 분인 거예요. 저는 카페라길래 조그만한 카페인 줄 알았는데 좋은 데를 이렇게 섭외를 하셨지? 감사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진짜 놀라운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PD님도 이렇게 제가 그림 그렇죠. 안 그렸으면 못 뵀잖아요. 여기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친구가 연극도 했던 친구입니다. 조명도 하고. 돈 내면 다 합니다. 여기에 시그니처가 있나요? 시그니처 가운데에 보시면 코코넛 커피 괜찮아 보이는데요? 감사합니다. 계시는데 지금 좀 또 바쁘신. 계신 줄 모르겠어요. 빵도 드실래요? 빵도 하나 먹을까요? 예. 맛있어 보이는데요? 네. 뭘 이렇게 많이 드세요? 서비스까지. 감사합니다. 또 구멍가게 놀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12,000평짜리 구멍가게. 이거 구멍가게 아니잖아요. 여기가 카페만 할 것 같진 않은데? 제가 방금 보신 1층, 2층, 3층까지가 카페고 저 위까지가 카페입니다. 와. 여기는 라탄 가구 같은 것도 판매를 하고 막 옷도 판매하고, 저 위에는 글램핑 존도 있고. 글램핑 존도 있어요? 진짜 별의별 게 다 있죠. 와.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디제잉 부스 설치해 놓고 여기서요? 네, 의자들 세팅해서 여기서 막 공연도 하고 재밌게 놀았었던 그 놀이터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가 용인 어디예요? 여기가 용인시 처인구 계곡대로 11311번지입니다. 아, 외웠어요. 이게 자주 오다 보니까 아예 네. 주소를 번지수를 외워버렸습니다. 여기가 카페가 정글이다라는 카페고 보통은 이런 거 할 때 네. 촬영하러 오는 사람이 보통 섭외를 하는데 아. 촬영을 당하는 사람이 섭외를 해주셔가지고 촬영해주셔서 네, 그래갖고 저도 되게 이렇게 맑은 공기에 네. 촬영을 하러 올 수 있어가지고 네. 좋은 장소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또 하게 되었어요. 정글이다 관계자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동화 작가님을 알게 된 건 스레드인데 그 흔히 스레드를 한 번쯤 하신 분이라면 땡땡땡땡 하지 마시고 땡땡땡 구동화 그림 예쁘다고 소문 좀 내주십시오. 네. 이게 사실 어느 순간부터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알고리즘 파괴자. 이 별명이 그러면은 어떻게 하다가 지어진 거예요? 이거를 페이스북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이 관종짓을 한 5년 정도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하게 된 계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페이스북에 보면 되게 다양한 그 언론 뉴스들이 많잖아요. 많죠. 네, 엄청 뭐 유사 언론도 있고. 근데 거기에 보통 연예인들 그 가십 많잖아요. 가십거리. 거기서 어떤 연예인이 와인을 안 마시고 소주를 마셨다라는 기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엄청 댓글이 막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진짜 알아서 소주든 와인이든 알아서 그 기호에 맞게 드시라고 전해주시고 그동안 그림 이쁘다고 소문 좀 내주십시오 하면서 페이스북도 댓글에 이미지를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그림을 딱 올렸어요. 근데 그게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팔로우도 해주시고 이러니까 이게 홍보가 되네 해가지고 저는 저를 알릴 수 있으면 그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는 제 마음이잖아요. 네, 자유잖아요. 그쵸.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소문자라는 별명이 생긴 이유는 그렇게 오랫동안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전시회에서 시작 전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큐레이터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네. 작가님 손님 오셨는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내가 뭐 초대를 했던 분 중에 한 분이시구나 하고서 봤는데 완전 처음 뵙는 분이 혹시 어떻게 오셨어요? 페이스북 소문자 아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분이 이제 네. 소문좌라는 그게 시초예요. 지금은 형 동생 하거든요. 그게 인연이 됐군요. 네, 너무 신기하잖아요. 고맙다고. 근데 어떻게 오셨냐고 하니까 PD님이 저를 아시게 된 거랑 똑같은 네, 거예요. 네. 처음에는 그 친구는 좀 되게 당돌한 친구였는데 대놓고 이런 초면에 죄송합니다. 이거 뭐 하는 새끼지? 이 생각을 했대요. 뭐 관종인가? 그냥 그러고서 이제 들어가 봤는데 그림이 자기 마음에 너무 들었다는 거예요. 마침 전시 홍보 포스터가 있었고 그게 그날의 오늘이었던 거죠. 마침 자기는 시간이 비었고 그래서 왔대요 그냥. 궁금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소문자를 끊을 수가 없어요. 되게 재밌는 일이 많이 생기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 화가 미술 흐름 따라 온 거긴 하겠지만 뭔가 이걸 진짜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한 지는 얼마나 되십니까? 그게 되게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어요. 아까 전 말씀드렸던 TV에서 웹툰 작가들이 나오는 걸 봐서 저거 다 이것도 있지만 걔가 진짜로 왜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정도의 그 결심은 뭐였냐면 제가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때 한 살 위 누나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뻥 차였거든요 나중에. 어쨌든 이제 사귀긴 사귀었어요 한 잔에. 그 누나를 만나다가 헤어지고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고 잡아도 안 잡히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잠도 못 자고 그러고 있는데 그때가 갤럭시 노트 1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쯤이었어요. 커서 좋은 것도 있었는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어요. 머릿속에 그 이 기분 있잖아요. 그림으로 막 이렇게 상상이 돼요. 그래가지고 갤럭시 노트에다가 그 그림을 그렸는데 그리고 나니 진짜 막 친구한테 툭 다 털어놓은 것처럼 기분이 싹 그러면서도 화가가 꿈은 아니야 라고 했지만 그 21살 운동을 그만두고 아 맞네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있었잖아. 그러면 적어도 내가 이 그림이라는 걸 그리면서 살면은 힘들면 그림으로 풀면 되고 행복한 것도 그림으로 풀면 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엄청 단순한 생각으로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림을 그리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림은 아예 독학이신 거예요? 아 미술학원도 2시간 다녔어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네. 제가 운동을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가출도 하고 방황을 할 당시에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머니한테도 코치님한테도 너가 운동을 왜 하기 싫은데 힘들어서 싫어요 하면은 안 먹히잖아요. CR도 제가 그림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학원 보내달라고. 미술학원을 갑니다. 그 입시미술학원이죠. 이야 다 잘 그려요. 그래가지고 구경을 하는데 되게 이상한 느낌을 갑자기 확 받았던 게 뭐냐면 이질감? 네 저는 이게 한 사람 그림인 줄 알았어요. 야, 이 그림도 너무 멋있고 이 그림도 멋있고 야, 이 사람 그림 진짜 잘 그린다 했는데 그림체가 다 똑같은데 다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거기서 되게 소름이 돋았어요. 아, 아니야. 나 여기서 이거 배우면
나도 저렇게밖에 못 그릴 것 같아 이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이 바로 그냥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운동을 푸시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미술학원도 2시간은 배운 거죠. 그리고 소문자를 하면서 이 정글이다를 알게 된 겁니다. 소문자 때문에. 소문자를 스레드에서도 하지만 틱톡에서도 하고요, 페이스북에서도 하고, 인스타그램 그 릴스 댓글에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그래요? 작년이었나 재작년에 기안84 작가님이 성수동에서 개인전을 열었어요. 네. 그 부가티 릴스가 그냥 뜨길래 댓글 그냥 습관이에요. 습관처럼. 기안84 작가님 멋지다고 전해주시고 구동화 그림도 이쁘다고 소문 좀 내주십시오 건졌어요. 근데 그 전시를 디렉팅 하신 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거 보고요? 그 댓글이 너무 웃겼다고. 너무 웃겼대요. 그분 취향이 좀 맞았던 거겠죠. 그거 보시고 성수동 오세요 하셔가지고 갔어요. VIP 초대를 받아가지고 작품 막 설명 듣고 카페에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이냐고, 저도 사실 미술 작가입니다. 저 그림 그리고 이제 신진 작가입니다. 막 말씀드렸더니 댓글이 난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서 초대했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 디렉터님이 어디 살아요? 하셔서 용인 삽니다 했더니 그러면 내가 소개시켜줄 동생이 있다 하셨던 분이 이제 여기 정글이다 이제 이승환 회장님이셨고, 제가 언리미티드 크루라는 팀을 하는데 그 팀이 1년 조금 넘었어요. 그게 작년이니까 저희 그 크루 멤버들도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저희가 뭐 이렇게 미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그런 팀을 꾸려 나가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럼 다 같이 멤버들 데리고 여기를 한번 와라 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2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넓은 공간에서 멋있는 그런 예술을 마음껏 펼쳐도 된다, 언제든지 와서 여기서 너네 크루가 해봐라 라고 해주셔서 그 소문자가 그런 인연도 만들어주신 거죠. 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저는 예술하는 모든 분들이 겪는 가장 큰 공통점이 어떻게 해야 되지거든요. 맞아요. 뭘 해야 되지? 예를 들면 음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건 있죠. 제 음악도 좋다고 해주십시오 하기에는 음원을 올릴 수 있는 상황도 많이 없고 대중음악 쪽을 많이 했다 보니까 이게 어디 오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몇 년을 고생하다가 자기 하드에만 간직하다 음악을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 인연들이 만들어지는 게 사실 그건 노력인 거거든요. 작가님께서 정말 노력으로 이뤄낸 인연이기도 하고, 저도 지금 채널이 딱 그런 느낌이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결국엔 그 모든 것도 실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눈에 띄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서 만난 거고, 그런 영향력이 점점점 잘 커지면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면 더 재밌는 걸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저는 PD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그 얘기를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해요. 이렇게 했더니 이런 사람들이 생겼어. 그러면 이거를 10번 하면 이런 사람이 한 명 더 생겨. 이거를 20번 하면 한 명 생기는 게 아니라 2명이 생겨. 30번, 40번을 하면 5명이 생기고 증폭이 그쵸, 되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걸 계속하면 되겠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힙합을 되게 좋아해요. 어릴 때 천안에서 랩 공연도 했었고, 저 랩을 조금 잘합니다. 진짜로. 파란만장했네. 농담이고. 그 힙합 음악을 엄청 좋아했었어요. 그 힙합의 가사가 너무 좋아요. 힙합의 가사에도 영감을 많이 받아요. MC 스나이퍼 가사 중에 네. 야간 비행이라는 곡에 가사 중에 어릴 땐 하늘에 별도 샜는데 어른이 돼서는 그저 돈만 세게 돼 라는 가사가 있어요. 어릴 땐 하늘에 별도 샜는데 어른이 돼서는 돈만 세게 돼 라는 그 가사를 듣고 진짜 빵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나 했던 건 있었어요. 그건 그거에 진짜 영감을 받은 거죠. 저는 보통 영감을 많이 받는 거는 사람들의 심리라든지, 제 작품이 18년부터 막 이렇게 쭉 타임라인으로 보면 특정 연도에는 부정적인 그림이 막 많고, 이 연애에 관한 그림이 딱 있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저는 제 인생의 타임라인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던 것들이 다 영감이죠. 뭐 예를 들면은 오늘 이렇게 PD님과 여기에서도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저는 엄청 어릴 때 이런 게 꿈이었거든요. 내가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촬영을 해주시고 네. 제가 작가가 돼서 사람들 앞에 서서 그림을 이렇게 제 작품을 설명을 하고, 이게 꿈이었어요. 꿈. 억만장자 될 거야. 그런 꿈. 그 정도 꿈. 그래서 저는 이 매일매일이 재밌고 너무 벅차니까 그런 거를 요즘에는 그림을 막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감을 받는 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삶 자체가 그냥 영감인 거네요. 예전에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전단지를 보면 다 그림들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방구석 그림쟁이, 그러면서 제가 SNS에 올릴 때는 네가 무슨 작가야, 그 방구석에서 맨날 그림만 그리면 개나 소나 작가네, 이런 악플도 달고 사람들이 참 못됐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아무튼 그때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또 막
깍발이도 막 생기고 될 것 같은데 나는 왜 자꾸 내가 당신들한테 무슨 피해를 줬다고 나한테 나쁜 말들을 하며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았었어요. 오히려 더 그게 원동력도 됐던 게 분명히 있거든요. 요즘은 엄청 미디어 디지털 세상이잖아요. 완전 다 공감하거든요. PD님 말씀하시는 거에. 얼마나 좋아졌어요. 유튜브에 못 치면 다 나오지. AI 좋아졌지.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 네이버에다가 작가 되는 방법 쳤더니 홍대 나오세요. 미대 나오세요. 미대 나오시고 전시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고. 전시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선택한 게 SNS였던 거예요. SNS 사람들, 내가 모르는 사람들, 불특정 다수한테 내 걸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SNS에다가 그림을 올리기 시작했던 거였고 주소가 너무 없는데 아무튼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언리미티드 크루를 결성하게 된 계기는 전시를 엄청 막 참여하면서 이렇게 점점 알게 된 멋진 작가님들 위주였어요. 처음에 한 7분 정도 되셨고 이제 동료들이죠.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면서 이것저것 하다가 중에 우리끼리 그러니까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갤러리에서 불러주지 않으면 전시 못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되잖아. 우리가 해버리면 되잖아. 어디서 찾아주길 바라기보단 네. 우리가 먼저 시작하면 되지 네. 않는가. 우리가 해서 사람들을 우리를 좋아하게 만들면 될 것 같아. 이런 생각. 예, 그래가지고 그런 팀을 나중에 만들자 막 얘기를 했어. 난 그런 팀을 만들 거야 이랬었는데 그게 불과 2년 전에.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분당에서 디테일링 샵을 크게 하는 형님이 계시는데 그 형님 일을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일당 받으면서 일 도와드리면서 자동차 디테일링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 형님이 그 촬영팀이 있었어요. 매장 홍보를 위한 그런 촬영을 해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동아야, 네? 이거 자동차랑 너 주변에 그 멋진 작가님들 많잖아. 근데 뭔가 이렇게 콜라보 왜 있잖아 그런 거. 그래가지고 그냥 영상으로요. 영상으로. 그래서 바로 떠올랐어요. 완벽한 그럴싸한 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장면 중에 한 장면. 형 그러면 그 실리콘밸리의 게러지 컬처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되게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것저것 때려 부수고 막 조립하고 만들다가 막 그렇게 했던 게 애플이 되고 그런 문화들을 영감을 받아가지고 형 차고를 빌립시다. 창고를 빌려서 그 안에 슈퍼카를 집어넣자.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박아놓고 안 찾는 그런 게 연상이 되잖아요. 근데 예술계도 그래서 대중들한테 당신들이 관심 갖고 보지 않는 곳에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여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We are here 해가지고 우리는 여기 있다 이 슬로건으로 그 창고 안에 람보르기니 우루스랑 이제 원래는 콜벳 그 C8 모델을 원래 황금 색깔 되게 멋있는 거 있는데 이제 네.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우루스를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그 동료들 작가들 7명이 모여서 거기서 각자의 작업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르스는 그 분당에서 디테일링을 한다는 그 형님이 저는 기술도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예술이죠. 그래서 그 형은 거기서 이제 그 광택기로 연말을 하는 그런 연출을 했고 그 영상을 되게 멋있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때 그 형도 그렇고 그 영상을 찍어주셨던 그 감독님도 하셨던 말씀이 왜 회사를 안 만드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회사를 만들어요? 제가 왜 뭐라고 회사를 만들어요? 저 그냥 그림 그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사업의 사자도 모르고 그러면 팀이라도 만드세요. 무조건 팀이라도 만드셔야 된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의 2년 전에 언젠가는 우리가 팀을 만들어 보자 라고 했는데 그 시점에 그런 게 딱 오니까 이 영상을 시작으로 아무튼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구동하와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많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디자이너 친구가 있었는데 슬로건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팀을 만들고 싶어요? 개쩌는 팀. 그냥 이랬어요. 그리고 또 제한이 없는 콜라보 같은 거 많이 하니까 혁신적인 딱 이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가 로고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지금의 언리미티드 크루의 로고인데 저희 로고의 의미가 별 2개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게 별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돌고 있는 그 순환을 하는 그 모양 의미예요. 우주가 계속 팽창을 하잖아요. 끝도 없이 계속 커지잖아요. 근데 그 우주에 별, 스타, 아티스트가 잘 되고 유명해지면 스타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아티스트들이에요. 그런 의미의 언리미티드 크루라는 이제 그렇게 탄생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한 없이 하고 싶은 대로 일단 해보자 무엇이든. 네네. 약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제가 막 위기를 느끼지는 않았었는데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AI를 그걸로 하시는 분들을 조금 안 좋게 생각을 했던 그 시선이 처음에는 있었거든요. AI로 그려놓고 자기가 이제 그렸다고 좀 이렇게 하신다든지 막 처음에는 그냥 그런 거 보고서 좀 안 좋은 게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좀 바뀐 게 스레드를 하면 인스타든 뭐든 다양한 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AI로 인해서 나 그림 정말 못 그려. 근데 그림 그리고 싶어. 근데 프롬프트로 그릴 수가 있는 도구가 됐잖아요. 근데 그런 분을 보니까 또 이게 긍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AI가 있음으로 인해서 본인의 그 생각하는 상상하는 이미지를 뭔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좀 생각이 달라진 케이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되게 엄청 좋은 기회가 되겠구나. 그리고 저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한테 질문을 주신 거니까 저는 처음에는 되게 안 좋았고, 제가 위기를 못 느꼈다는 건 저는 상업 일러스트나 이런 게 애초에 아니었으니까 상업 쪽에 계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지금 진짜 하나의 도구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막 그리기 귀찮으면 너 이거 학습해. 너 이거 학습, 그거 말고 테두리 좀 더 이렇게 해, 날카롭게 해. 가르친 다음에 내 그림체로 이런 느낌 스케치 하나 해봐. 시켜놓고 거기에 내가 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직 그렇게는 안 해봤지만 그렇게도 이용하면 오히려 좋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입장입니다. 너무 진부한 답변이지만 많은 사랑을 받은 게 더 애착이 가긴 하죠. 그러니까 그게 타인에게 귀감이 되는 꿈을 꾸는 사람이라는 작품의 그림인데, 그 작품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제가 그 페이스북에서 엄청 활동을 오래 했잖아요. 그 과정을 조용히 보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제가 작가가 돼가지고 진짜로 전시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또 이렇게 보시면서 좋아요도 잘 안 눌러주셨고요. 먼저 막 댓글 같은 것도 안 남기시던 그분이 새벽에 DM이 오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제가 18살이었던 2018년부터 지금은 23살이 된 누구누구입니다. 그때는 이제 입시 그 미술을 하던 미대 준비생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냥 미술을 그만두고 평범한 회사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작가님 활동하시는 걸 그때부터 계속 쭉 지켜봤는데 진짜 꾸준하게 그때 하면서도 결국에는 작가가 돼서 그렇게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진대요. 그래가지고 아이패드를 구매를 하셨다는 거예요. 취미로라도 그림을 이렇게 그리려고. 그래서 저한테 감사하대요. 저는 그분에게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그냥 저한테 감사하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막 울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응원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근데 이제 그 메시지를 보고 다음날부터 바로 작업을 한 거예요. 고래가 가운데 있고 그 밑에는 동그란 원이 있고 파도가 있는데, 파도는 시련이에요. 저는 구동하라는 작가가 그림을 그릴 때 들어가는 파도에는 시련 또는 조화라는 의미가 있는데, 시련을 표현한 파도가 있고 고래가 가운데 있고, 고래가 물을 내뿜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릴 때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봤을 때 그 고래는 물을 내뿜으면 무지개가 피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거를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싹 트는 느낌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새싹들이 자라나고 거기서 새로운 고래가 이렇게 뛰어놀고 있고, 그런 모습은 이 고래가 꾸는 꿈이 또 새로운 새싹을 꽃피우고, 그리고 작품의 왼쪽에는 이 뼈로 된 손이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검은색 손톱이 있고 이 쇠사슬이 막 이렇게 감겨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 과정을 손가락질하는 모든 것들. 너 그림 그려서 뭐해? 음악해서 뭐해? 눈치 주는. 그거 그리면 뭐 돈이 돼? 너 피카소야? 이제 모든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인데, 왜 뼈로 표현을 했냐면 아무 쓰잘데기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뼈다고 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손가락질에는. 그리고 그 쇠사슬 끝에 그 자물쇠에는 눈 모양이 있는데, 그 눈 모양은 그런 시선들이에요. 손가락질과 또 시선들 있잖아요. 쟤 언제까지 철 안 들고 그냥 맨날 그림만 그리고 방구석에서 쟤 찌찌찌. 그러니까 그런 시선들, 그런 것들을 표현한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의 압력이 된다. 쇠사슬 잠그는 거잖아요. 네. 내가 날아가려고 하는데 그거 못 날아가게 잠가놓고, 이런 느낌, 그런 걸 표현했지만, 결국에는 그 전체적인 작품을 보면 구름 위에 떠 있어요. 고래가 구름 위에 이렇게 떠 있는데, 결국에는 그 구름 위로 올라왔다는 거죠. 왜냐면 비행기는 구름보다 높은 곳에서 날잖아요. 거기가 그쵸. 안정적이니까. 근데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작품을 표현했던 그 작품이 되게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진짜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셨고, 지금도 좋아해 주시고 계시고, 그게 많이 특별하죠. 고래는 저 자신이자 제 동반자예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고래는 제 타투도 이 고래고, 고래가 이렇게 있고 뒤에는 이제 붉은 해가 떠 있고 매화가 있는 그런 모습인데, 고래랑 거의 한 몸인 듯. 지금 여기 보여주신 것도 거의 고래고. 그쵸. 정말 애착이 가는 그림이구나 라는 생각이
생각도 드네요. 저는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다른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의 그림을 보시고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못 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그렸거든요, 항상. 그거를 보시고 위로가 되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그게 그 뭐라 해야 되지? 너무 내가 뭐라고 좀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게 그냥 신기해요. 저는 저의 그 힘듦을 그리지만 희로애락을 다 그리죠. 근데 모든 느끼시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저는요, 위로를 그리는 사람이니까 위로받으세요.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 뿌듯함, 기쁨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뭘로든 간에 그냥 공감을 받으신다는 게 저는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는 막 사회 비판적인 것도 예전에 많이 그렸지만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무슨 불륜을 저지르고 바람을 저지르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의 슬픔을 보면서도 영감을 받아가지고 저 바람 피는 거 저 나쁜 놈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보고 찔리라는 그림도 그려봤었고 근데 그런 그림을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불륜의 피해자라든지 그런 분들은 그 그림을 보고 저를 좋아하는 거죠. 사이다다. 그림으로 딱 그렇게 표현을 해준다는 게 무슨 정의의 사도 그런 거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자유. 네네네. 자유. 생각하는 것도 사람들의 자유니까. 네. 그거는 각자가 느끼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작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제 고민하는 거겠지만 예체능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수익은 발생은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쵸. 때로는 이런 수익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고 계신지.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디테일링 그 하는 형님의 일을 도와드리면서 그냥 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제가 작가 생활을 하고 언리미티드 크루라는 예술팀을 자꾸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도 만나러 다니고 저희 팀이 참여할 수 있는 컨텐츠를 자꾸 만들려고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을 아셔가지고 네. 기본 고정으로 며칠만 도와줘. 너가 일정이 있으면 그날은 쉬어도 돼. 저는 거의 전업 작가거든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누가 그런 사람을 써줘요. 이게 되게 감사한 거죠. 많이 도와주셨고 일단 그렇게 하고 있고 소문좌로도 작품을 많이 판매했습니다. 아, 판매를 하셨어요? 네, 그 소문자를 하면서도 되게 메시지가 많이 와요. 이 작품 제가 소문 낸 그림들. 댓글 캡처하셔가지고 네. 이 작품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예, 그래가지고 작품을 구매해주시는 감사한 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게 해도 수익이 되고 많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뭐 그렇게도 하고 아니면 예전에는 상업 디자인 외주 같은 것들도 와가지고 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게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거 딱 팔았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진 않아요. 다른 분들 월급을 그냥 하루에 딱 벌었다 이렇게 보면은 갑자기 오늘 이거 팔아가지고 갑자기 월급 같은 그런 거 벌었다고 해가지고 그거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팔리면 그냥 정말 없는 거고 그냥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수익적인 부분은 어찌됐든 이런 화가분들은 그림을 어쨌든 간에 봐주시고 판매를 하거나 외주를 하거나 등등 다양한 일로 일단은 이렇게 가고 있다. 네, 대부분 다 본업이 있으시고 네, 그렇게 하면서 하시죠. 네. 요즘 같은 세상에 뭐 근데 거의 투잡이 거의 기본화가 그쵸. 됐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궁금한 건데 혹시 평상시에 협업해보고 싶은 브랜드나 기업 같은 게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바로 말씀 듣자마자 떠올랐던 건 나이키. 전 나이키의 그 저스트 두 잇을 사랑합니다. 나이키가 저스트 두 잇이라는 말을 해줌으로써 내 말이 맞지. 그냥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일단 해야 된다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은 제가 어떤 얘기하면은 그냥 맞는 말이라도 네가 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그런 거 같아요. 나이키의 그 브랜딩 그 이미지도 너무 멋있고 어떤 브랜드든 그냥 감사한 거죠.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음악을 했을 때 꿈이 SM의 곡 한번 줘보고 싶다 이런 것처럼 각자에게는 그런 어떤 로망이나 꿈 같은 게 있으니까 저도 그래서 한번 물어봤던 거예요. 너무 많은데 그 힘이 그냥 너무 많아요. 충만해. 막 그런 느낌. 에너지 막. 그러니까 언리미티드 크루라는 저희 팀의 멤버들도 다 너무 그냥 모든 게 다 힘이고 여자친구도 네. 엄청 큰 힘이 되어주고 꿈을 응원해 주거든요. 그리고 뭔가 자꾸 이게 되게 좀 아이러니인데 제가 많이 부족해서 행복해요. 배울 게 너무 많고 앞으로 도전할 게 너무 많아서 행복해요. 이렇게 박을 생각에 행복해요. 살짝 그 변태처럼 보실 수도 있는데 너무 즐거워요. 이게 될까? 하나하나 이렇게 도장 깨기 하듯이 이렇게 나가는 그게 너무 행복해요. 지금도 크루 멤버로서 그런 기획들을 막 하고 자꾸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멋있어질까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생겼고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그 8년 동안의 방구석 그림쟁이였을 때보다 저는 그때보다 힘들 수 없어요. 그것보다 다 쉬워요. 저는 그래서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그 8년 그때가 저는 암흑기예요. 그거에 대한 그림도 그린 게 있는데 그때는
안개 낀 바다에 그냥 이렇게 가는 느낌이었어요. 안개 낀 바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나아가는 느낌이었는데, 그것도 나아갔더니 안개가 걷히더니 사람들이 길을 밝혀줘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다 모든 게 너무 재밌습니다. 아까 방금 그 얘기 했었잖아요. 부족해서라고. 사실 내가 너무 완벽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더 성장할 수 있고 그 도장 깨는 그 재미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예체능, 예술 관련된 직업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자주 드는 생각이요? 무언의 압박이 되게 많습니다. 더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혹시 목표 같은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목표가 커도 상관없잖아요. 내가 내 꿈꾼다는. 저는 그게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요. 그래서 대중들에게 예술 문화로서 예술을 하면 떠오르는 팀이나 이름이 뭐야 라고 하면 언리미티드 크루, 구동화, 그렇게 되는 게 꿈이에요. 대중들에게 그렇게 인식이 바뀔 정도의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도전을,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거를 깨부숴 나간 그거를 영향을 줬으면 좋겠어요. 자신감이 없어지는 엄청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 팀의 행보, 구동화 작가의 행보로서, 작품으로서 뭐든지 그냥 느껴주시면 감사한 거지만, 구동화라는 사람의 이 행적이 결핍에서 나온 걸 수도 있어요. 비전공자인데 비전공이 어떻게 그게 돼, 그런 것들을 저를 보시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전 무조건 잘 될 거기 때문에 그때의 저를 보고서 영감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때 갔을 때는 오늘날 지금 제가 이 말을 했잖아요. 전 이것도 히스토리라고 생각을 네. 해요. 안 된다는 거 내가 정말로 좋아서 그걸 열심히 하면은 된다는 거를, 그런 마인드. 네. 10년 뒤 혹시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10년 뒤에 네. 고생했다. 잘하고 있어.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해. 초심 잃지 마. 까불지 마, 너. 말씀하신 대로 미술을 계속 어쨌든 화가로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긴 하니까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그냥 이쪽으로 그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뭔가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어도 되니까 그런 분들에게 혹시 이쪽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그냥 하십시오. 좋으면 그냥 하시면 되고, 싫으면 하지 마시고, 머리로 싫어해도 이거 해서 돈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 안 되겠어 라고 해도 자꾸 그림 그리고 싶으면 그냥 그림 그리셔도 되고, 취미로도 하시면 되고, 아예 안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취미로라도 그림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혼자만 보고, 그런 분들 너무 많거든요. 진짜 잘하는데, 심지어 뭐 잘하고 못하고 다 상관없는데 엄청 부끄러워해요. 이렇게 보여주는 걸. 그러니까 뭐 잘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생각 개 쓸데기 없어요. 그런 생각이 그냥 제일 쓸데기 없습니다. 그냥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몰랐던 것들이 막 생겨요. 네, 진짜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저라고 제 성격이 막 무슨 특이한 놈이고 소문 내달라고 하는 거 욕먹을까 안 두려운 사람 아니거든요. 똑같거든요. 근데 그냥 하면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하는 것들이 생겨요. 그게 진짜 드라마틱해요. 그럼 삶이 행복해집니다. 진짜 돈 못 벌어도 행복해요. 구동화 작가님에게 그림이란? 뭔가 멋있게 말하고 싶다. 막 그림이란 그냥 구동화 같아요. 나 자신. 저를 그냥 그 그림을 그려서 어떤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림을 그려서 어떤 사람들과 공감을 할 수 있었고, 그냥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림을 그려서 감사함도 느끼고 행복하고, 완전 그냥 판타스틱. 그림은 나 자신, 삶 자체다. 그냥 그동안 그냥 그림 그린 사람, 그냥 그림 그리는 놈, 그냥 그림으로 그냥 표현한 놈, 그냥 그렇게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그림으로 인해서 구동화라는 작가를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짤막한 인터뷰 소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소문자 하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 덕분에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내주셨고, 또 이것도 이 영상으로 전 소문 내고 다닐 거예요. 좋습니다. 이 유튜브 링크 막 뿌리면서 이거 나 나오니까 소문 좀 내주십시오. 그냥 감사합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증폭이고, 너무 제가 말을 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말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저희는 또 이렇게 인연이 돼서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생길 수도 있죠. 많아요. 네, 정말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영상들을 계속 쌓아나감으로 인해서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생각보다 무의식적으로 저도 영향 같은 걸 은근히 받더라고요. 삶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영상을 통해서 이런 작가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면
보시면서 많은 영향과 가치를 받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또 용인까지 와서 부동화 우리 소문자 작가님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중간에 작업실에 한번 또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채널 자바트의 슈브로였고요. 구동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구독과 좋아요도 좀 눌러주십시오. 구동화 그림 이쁘다고 소문해주시고 이 영상 많이 봐달라고 소문 좀 내주십시오. 안녕. 여기 이 두 작품은 2024년에 제작을 했던 심포니 그리고 하모니라는 시리즈 작품이고, 이 작품은 제가 외부로부터 받았던 영향을 표현한 작품이에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파도를 되게 많이 그리는데, 저는 파도를 한 이제 두 가지의 의미로 많이 넣고 있어요. 조화 또는 시련, 그거를 파도로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안개가 낀 바다에 배가 항해를 하는 거예요. 앞도 보이지 않는 완전 그런 뿌연 안개 속을 나가는 건데, 그 과정이 시련, 큰 파도가 치는 이런 바다에 나가는 건데, 이제 제가 주변에서 받았던 응원이나 제 작품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의 감사함, 그리고 가족들, 친구들, 그런 분들의 감사함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개가 잔뜩 껴가지고 출항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환경이지만 그래도 나아가겠다. 그 시련조차도 금빛이다. 그게 되게 값진 의미가 있는 표현을 했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반대로 제 내면에 대한 작품이에요. 파도가 엄청 치고 있고 되게 가파른 절벽 위에 어린 아이가 이렇게 서 있고, 여기는 엄청 거대한 형상이 뼈 형상을 하고 있는 이제 무시무시한 그런 괴물이 있는데, 이 소년이 그거를 이제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마주보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 자신인 거고, 제 내면에 있는 막 부정적인 그런 에너지나, 사람이 살면서 부정적인 게 누구나 있는데 보통은 그거를 되게 외면하고 회피하고 안 마주치려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그냥 마주보고 내 단점이 있어도 그 단점조차도 나 자신이라고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것도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정적인 에너지에 힘을 쏟는 것조차도 결국에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을 어느 순간 했어요. 되게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것조차도 조화로운 파도처럼 긍정적인 에너지에 이용을 하면은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 제 내면에 있는 심연을 표현한 거고, 여기는 제가 외부로부터 받았던 그 외부 세상, 그런 우주를 표현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는 빛을 보겠다, 저 너머에 있는 태양을, 그런 표현입니다. 결국에는 심포니랑 하모니가 둘 다 교향곡이라는 의미인데, 차이점이 없대요. 심포니라고 해도 되고 하모니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결국에는 그 모든 그 요소들, 내가 내면에 있는 요소나 내가 외부로 받는 그 요소들이나, 결국에는 그게 하나로 합쳐져서 음악처럼 어떤 교향곡을 연주하는 듯한, 그렇게 표현했던 시리즈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애초에 디지털로 작업이 됐던 작품이라서 이제 에디션으로 판매가 좀 많이 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에디션 넘버링으로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디지털 작품들은 캔버스에 인쇄가 가능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에디션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그 인쇄를 몇 개를 이렇게 실물로 옮겼냐, 그거가 이제 에디션 네,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꼭 이렇게 실물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오늘 이렇게 갖고 나왔습니다. 네, 이 작품을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서 설명을 TMI 제대로 해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패스! 이 작품은 지금 제목을 못 정했어요.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뭐 제목을 못 정하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어떤 작품을 그릴 때 의도하고 시작을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어떤 구도나 막 그런 걸 계산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프리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밑그림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손을 가는 대로. 그래서 제가 작업이 되게 좀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작품을 한참 동안 한 몇 시간 동안 바라보다가 몇 시간 동안 바라보다가 제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 작품은 현재의 저를 대변하는 그런 심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되게 많이 들어간 건데, 그냥 여기에 하트가 이렇게 있고, 그 하트 안속에는 이제 어머니가 아이를 이렇게 번쩍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게 그냥 그 순간순간 감정이 그냥 그림에 녹아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머니 생각이 되게 많이 났었어요. 이 그림 작품을 하면서 그런 감정들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다른 작품들보다 금빛이 완전 휘황찬란한 그 느낌이 뭐냐면은 요즘에 되게 너무 감사하는 분들도 너무 많고 행복한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여기에도 배가 있지만 뿌연 안개 속을 나아가잖아요, 배가. 근데 여기는 또 금빛 바다를 이제 항해하는 그러니까 결국엔 저 배가 이거예요. 저걸 끼고 나가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바다를 가고 있다. 현재의 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을 표현했던 작품이고 제 그림에 이런 그 여성의 눈빛 요소가 되게 많이 나와요. 제 작품들을 많이 봐주신 분들은 고래도 많이 그리는데 되게 사람 그 눈이 되게 많이 들어간 애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저희 어머니예요, 다. 어머니 또는 저를 지켜봐주는 사람들의 시선. 그 시선이 막 되게 부정적인 그런 시선이 아니라 지켜보고 있다. 그런 느낌의 이제 시선을 그렇게 그려놓는 거고, 네. 일단은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완성이 아니라서 완성되면 제가 댓글에다가 설명을 다시 입력하겠습니다. 네, 이게 벌써 사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네,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요만큼을 그렸을 때 구매하고 싶다는 분이 한 분 계셨고 그 다음에 요만큼 그렸더니 또 한 분이 계셨고 요만큼 그렸더니 또 한 분이 계시고 막 지금 그런 상황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유일하게 전시를 본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걸로. 그쵸.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좀 작품 영상은 끝이고 아무튼 인사는 앞에서 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